예, 안녕하세요. 편안한 투자자입니다.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어, 딱히 없고요. 특별한 종목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왼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종목을 고르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정한 종목에 대한 논의는 아니니까 어, 그 점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종목들을 뭐 어떤 뭐 검색을 통해서 종목이 이제 1차 선정이 되면 일단 솔팅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유보율, 부채비율, 거래량, 시가총액, 배당 수익률 뭐 근데 저는 일단 배당 수익률로 봐요. 왜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도 고객한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기업부터 먼저 봐준다. 뭐 쥐뿔 없는데 건방진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동양생명 왼쪽에 있죠. 이게 뭐 어떤 여기 지금 임시 결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종목 나중에도 저기 종목 검색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동양생명 이제 이거 지금 이 차트는 여기에 분기 차트예요. 큐봉. 뭐 저는 큐봉이라고 부르는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저는 진짜 월봉 많이 봤어요. 연봉 아니면은 월봉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매매 타점 잡을 때는 일봉이나 뭐 주봉 좀 봤는데, 이제 최소한 이걸 거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데 연봉하고 월봉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분기봉, 큐봉 생긴 이후로는 이쪽을 많이 봐요. 이게 더 깔끔해서, 봉수가 적어서. 일단 동양생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저한테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거 아니고 금융투자. 이거 하나씩 내려볼게요. 이쪽 아래로. DB금융투자. 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는 게 이런 개인 투자자의 매수 수량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수량을 내어줄 때는 보면 이 개인 투자자가 뭐 이렇게 내어줬다고 보면 조금 올라갈 때는 내어주고 내려갈 때는 그리고 좀 사야 되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 개인 투자자는 제가 볼 땐 순수한 개인 투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위로 친다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 때 내려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어주는 개인도 있지만 꼭 잡고 있는 개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순수한 뭐 우리 같은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 체인지를 하겠죠. 근데 아유 다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간 뭐냐면 이거 뭐 매매할 거냐 말 거냐의 측면이에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배당 수익률 9%. 옛날에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되면은 이거는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복리 말고 달리로 10년, 8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종목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매년 8%씩 뭐 복리로 하면 8년이면 아마 8, 9, 72, 9년 정도 되겠군요. 어. 근데 요새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저기 돈 다 걷어들이려고 하고 금리 올리고 또 대출금리, 아니, 저기 예금, 적금금리 뭐 8%짜리 계속 광고해요. 배당 수익률 9%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가격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렇습니다.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최고점 3만 원,
최저점 뭐 700원. 여기가 팬데믹 때, 코로나 때 4,000원 찍고 올라갔다 내려. 근데 별로 손이 안 가는 뭐 어떤 가격 구조의 패턴이 안 보여. 저는 박스권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여기서 충분히 올라오고 여기 뭐 지지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찍은 이 저점 있잖아요. 여기요. 이거 진짜 그때 아셨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하락하고 있던 종목 있잖아요. 뭐 7배, 5배, 6배, 7배, 8배, 9배 좀 떨어지고 있던 종목이 정확하게 10토막 혹은 12토막 네개 해준 분기예요. 이 분기가. 역사적인 저점 날이에요. 사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코로나 이후 올라가고 이제 하락했지만 이거 그 코로나 저점 이하로 내려간 종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거를 100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그때 찍은 요 저점 0 여기를 뭐 100으로 보면 당연히 상승했겠죠. 정상적인 종목이면. 그리고 쭉 이제 하락했잖아요. 1년 동안. 그때 멈춘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이 요 지점. 요게 딱 4분의 1 정도 잘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4분의 1 가격 정도에 내려와 있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때 찍었던 저점은 붕괴 안 하면서 한 요거의 한 70%반 정도, 최소 반 이하로 내려와서 여기서 멈췄거나 이렇게 지금 멈춰서 도지 브레이크 걸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먼저 가서 미리 브레이크 걸리고 지금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좀 글 쓴 게 하나가 있는데 좀 놓친 게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인가? 건설 물론 저기 네옴시티주 관련주인데 전 뭐 관련주 되게 싫어하다면 그 추종 안 하지만 이미 먼저 떨어지고 약간의 짱대 연봉으로 이렇게 간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찍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게 됐어요. 이때 뭐 올라간 것보다 내려온 거 다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순고르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진짜 한 번 더 충격을 준다. 요번에 올라간 다음에 그럼 이때 숨고르기 할 때 좀 올라간 애들은 다시 내려오긴 하겠죠. 시장 충격이 오면. 그래도 요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은 높아 보여요. 무슨 얘기냐? 왔고 종목상 어차피 이게 뭐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코로나 때 찍은 게 진짜 진바닥이었던 애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바닥에서 시세 한 뭐 크게는 10배까지 주고 떨어졌다. 어차피 이거 뚫고 위로 갈 애들이었다면은 여기까지 계속 정고점 향해서 갈 애들이었으면 무슨 얘기냐면 어,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충격이 혹시 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푸틴이 해를 쏜다든가 뭐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더라도 지금 반등해서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도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 지점은 지지할 거란 얘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요. 잘 보시면. 이때 여기 저점을 찍고 시장이 상승을 했죠.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계속 상승을 했죠. 이렇게 쭉. 근데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이 있었던 해입니다. 2006년은. 그래도 원래 내가 뚫었던 그 저점은 안 깨져.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얘는 여기로 올라갈 계획을 다 세워놓은 애인데 중간에 시장 충격이 있든 없든 난 올라간다야. 그 기존 저점을 안 깰 거라고. 이게 진바닥이었다면. 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의 진바닥이 아니었던 애는 치고 내려 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들들 기고 있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면 그냥 한 번 더 내려가요. 근데 코롱 글로벌 같은 거나 아니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들은 이때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아 다시 올라가요. 뭐냐면 그냥 걔네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때가 저점이었어. 계속 갈 거야. 근데 시장 충격이 이렇게 있든 아니면 요번처럼 좀 1년 동안 있든 그게 좀 됐으면 난 먼저 갈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애들 있다니까요. 다 지워볼게요. 여기 머물러 있죠.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늦게 갈지 아니면 떨어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간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간 애들은 지가 이렇게 갈 거란 생각을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종목이 보니까 그래요. 화성산업. 제가 볼 땐 화성산업은 장기 박스권입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 할게요. 요 5,000원 이하에서 사서 이렇게 봅시다. 확률적으로 25,000원. 5배짜리 주식 아닌가요? 여기까지 쳐줄까요? 6,000원.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왜 이거 자꾸 치냐면 확률이에요. 여러분들이 6,000원 이하에 사서 물릴 확률, 확률을 물릴 수 있어요. 당연히. 물릴 시간. 요만큼 물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몇 년이냐면요. 5,000원 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물리고 8년, 9년, 10년 뒤에 5배가 났어요. 10년 뒤에 5배. 잘 생각하세요. 10년 뒤에 5배.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도박이 아니죠. 적금을 듣든 예금을 듣든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나한테 1억을 줬는데 10년 뒤에 5억만 만들어 오면 돼. 그럼 뭐 부동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1억 주고 10년 뒤에 무슨 투자를 해도 상관데 5배 가져오. 그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원금을 10년 내에 5배로 불리는 게 쉬운 일 아니라 절대로. 이 6,000원대 이하에서 이 종목을 만약 사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지금은 살 수가 없죠. 그건 아니까. 이때는 어디죠? 다시 내려와서 5배 먹었다 쳐요. 어떤 현자가. 여기 또 샀어. 6,000원. 그럼 물릴 확률 잘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6년. 5년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도 손실 한 마이너스 50%, 70% 나오고. 근데 그 뒤에 장기 박스권이라면 5배가 튀죠. 여기는 참 행운이네요. 닫자마자 사봤는데 한 5년 썩을 거 생각했는데 그냥 튀어올라서 2년 만에 5배 줬네요. 뭐 여기는 뭐 어차피 여기는 처음 세력이 가격 잡는 거니까. 화성산업은 뭐 어떤 산업인지 떠나서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먹을까 그것만 우선 봐야 되는데 그걸 우선 봐야 되는데 지금의 가격 여기요. 지금 여기 있어요. 11,450원. 여기 또 충분히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뭐 이평선도 아래 있고 올라갈 것 같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 드릴게요. 이 선을 이렇게 지금 내가 살 가격 위로 올려볼게요. 다 치워. 내가 여기 11,000원에 이 종목을 사서 거래하고 싶다. 뭐 이유가 없죠. 뭐 이슈가 있든 뭐가 있든 하여간 충분히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랬을 경우엔 역사적으로 이거를 백테스팅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 이 종을 11,000원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물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물릴 수 있는 확률. 여기서 또 물립니다. 아까 전에 랑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 샀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을 물리고 2년 만에 다섯 배가 아니고 몇 배요? 2.5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 종목 사면 10년은 갖고 있어. 여기는 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갖고 있다가 1년 정도 있나? 1, 2년 만에 또 옵니다. 여기는 한 1년, 아까는 그냥 올라갔는데 갖고 여기 오르죠. 물릴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긴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아까는 5배, 지금은 2.5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내가 사서 떨어질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근데 비빌 언덕이 뭐예요? 뭐 이슈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산업도 있고 다 있죠. 뭐 아니면 정보도 있고 다 있는데 개인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의 정보력을 빼면 그리고 지식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이 평 수준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선을 여기서 긋은 거랑 여기다 갖다 놓은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0년 뒤에 여기 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면 7, 8년 뒤에. 수익률이 달라요. 하나는 이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2.5배를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6,000원의 기준으로 내리면 요 정도의 리스크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마이너스 80%냐 마이너스 40% 차이겠죠. 요 정도 기간 리스크에 얻는 건 5배죠. 이런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이 기준을 내리면 로우 리스크 상대적인 거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제가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얘를 살 가격, 매수와 매도는 개인이 결정해도 이걸 언제 올려줄지, 언제까지 떨어뜨릴지는 세력이 결정한다고요. 산업이 결정하든 뭐든 하여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차트에서 시간축을 빼볼게요. 시간축 빼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주가 모양 보지 마시고, 이거 없어져 버렸네. 그냥 주가가 있잖아요. 주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아래에서 12,000원이 최저가고 30,000원이 최고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스권은.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움직일 테니까 어디서 사고 싶으신지 멈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사고 싶으세요? 28,000원? 물려서 고생할 확률이 요 아래 전부고 먹을 폭은 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게 뭐 테슬라처럼 그냥 주야장창 올라갈 주식이면 얘기는 다르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저는 박스권 매매가 50에서 80%로 역사적 히스토리 데이터에만 기댄다. 근데 이 아래서 사면 물릴 확률, 물려서 가지고 있을 시간 대비 먹을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시간은 좌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니까요.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개월 걸릴지 이 가격만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어떻든 지식이 많든 정보가 많든 세상을 보는 해안이 있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쩐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사시고 싶냐고. 제 투자 원칙은 운영 게시판에 나와 있지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을 때 판다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 시간을 언급하지 않아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간 정도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펴볼까요? 지금 현재가가 여기에요. 이게 저가, 고가라고 칩시다. 역사적으로. 그럼 여기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확률은 요 아래고
이익볼 크기는 여기에요. 고생할 확률 대비 이익볼 확률의 비율.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투자증권. 얼마 전에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봉으로 볼게요. 뭐 다른 뭐 봉 이런 모양 다 떠나서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있고 여기까지 주네요. 아니면 중간에 주는데 그런 거까지 고려하면 여기죠. 여기 오면 여기 주고 여기 오면 여기 주고 여기 오면 여기 주고 여기 오면 뭐 여기까지는 안 갔네요. 여기 오면 가다 말았고 다시 여기에요 지금. 만약에 요 정도 금액에 사서 마음고생할 구간은 2년, 여기 한 4년, 그리고 여기까지 못 보더라도 10,000원이면 2,000원에서 5배짜리죠. 여기서 사서 역사적으로 2년에서 4년을 보유할 경우에, 이것도 4년 정도라고 봅시다. 2년에서 4년을 보유하면 5배를 주는 주식 종목이다. 근데 만약에 얘가 좀 더 상승을 해서 난 이 정도에 사고 싶어. 이 정도, 한 요 주기.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종목은 내가 산 가격에서 사면 뭐 달리는 말이었든 어쨌든 이 정도 물릴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년을 물리고 기대 수익은 요 만원이니까 5천에서 만원. 2배로 줄어듭니다. 마음고생할 확률은 아까 4년에서 10년이니까 2.5배 늘어나는 반면에 기대 수익은 5배에서 2배로 줍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면 살수록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쪽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사면 되는데 낮은 가격이 어디냐? 그냥 역사적으로 어디가 낮았나 보시면 됩니다. 상패될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주식이라면. 그 리스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가 아니고 각오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몰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종목에. 하나투자증권은 제 그냥 경험이나 히스토리상은 한번 투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년에서 4년을 지지부진하게 끄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2년, 4년, 여기 역시 4년 있어도 지금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기대 수익률은 최소 만원, 최대 2만원. 그러니까 10배죠. 이거 지금 10배 사거리에 들어왔다고요. 22,000원에서 결국에는 2,000원 이하까지 뺀 10배 빼고 10배 올리는 10배 빼고 10배 올리는 그냥 하나 투자 증권이라니까요. 10배 올리고 10배 빼고 10배 올리고 10배 빼고 그게 답니다. 이 종목. 그리고 산업을 보고 종목의 재무제 현황을 보고 이슈들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죠. 좋으면 금상첨화고 나빠도 뭐 어쩔 수 없죠. 난 가격에 감내할 리스크와 먹을 비용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확률이에요. 확률 투자. 그 마음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낮은 가격에 사면 마음이 좀 편한 거고 마음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마이너스야. 근데 단 1년에 올라갑니다. 이거. 5년 투자했어. 그럼 5년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당장 내일부터 1%, 2%, 3%, 4%, 5%, 6%, 7% 해서 여기서 하면 누가 그걸 못 버텨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근데 4년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딱 1년 만에 올려줘요. 주식 다 그래요. 진을 빼놓을 때까지 빼놓다가 올려준다. 하지만 그게 충분히 낮은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을 만한 거예요. 보통 10배가 터지는데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평균. 우리나라 주식은. 3배, 두세 배는 한 2, 3년.
뭐 진짜 급등주 1년이죠. 뭐 그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고 평균 얘기 드립니다. 다른 종목 많이 못 봤는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달리는 말을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금호석이. 살 수 있죠. 이봐요. 여기 양봉 떴잖아요. 장대 양봉. 쭉 떨어지다가 나름 양봉. 아, 올라가겠지. 올라갈걸요? 제가 봐도. 올라갈 건데. 근데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종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72,000원에서 25,000원 다 4배. 4배짜리 종목이라고 치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게 산다. 지워버릴게요. 지우진 않고. 여기서 샀을 경우에 잘 보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 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가격에서 사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당연히 먹겠죠. 14만 원에서 25만 원. 80% 수익. 단 이게 만약에 내가 잘못 산 가격이다 치면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될 시간은 이만큼입니다. 여기요. 이만큼. 이만큼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아유, 10년. 그리고 먹을 건 80%. 10년 투자해서 80%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예금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이 지점에서 살 수 없다고요. 이거 먹으려고 이 아래의 확률을 감당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감당하려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이하, 내가 이 가격에서 사면 요 정도 수준은 내가 버텨보겠다. 요 정도는 버텨보겠다. 아니면 진짜 여기 지점이라서 3년은 가지고 있겠다. 대신 저 지점에서 요 라인에서 샀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4배다. 3년, 2년, 1년. 요 가격에 샀을 때 1년에서 3년은 리스크를 감내하지만 내가 성공한다면 4배짜리 1,000만 원에서 4천을 먹겠다. 3년 뒤에 4천만 원. 3년 뒤에 4배, 4배. 3년 동안 자기 원금의 4배를 어떻게 벌죠? 어디 투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면 감내해야 될 리스크는 시간이든 뭐든 이만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예요. 일단 이만큼. 시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기술적 분석 혹은 확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개인이 이게 쭉 떨어질 때 이거 보세요. 쭉 떨어질 때 쭉 물렸어요. 아주 순수한 개인입니다. 쭉 떨어질 때 주가 쭉 뺄 때 쭉 물려줬어요. 아우 진짜 괜찮은 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움직임을 보고 또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양봉 하나 뜨니까 바로 물량 털어버리죠. 그럼 이게 X 쭉 내려오고 기관이 쭉 올려치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한 100%는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갈 것 같다고. 저점 찍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매수를 안 합니다. 괜찮은데 양봉 떴고 거래량 죽고. 아무튼 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어느 가격에서 샀냐에 따라서 감내해야 될 손실의 리스크하고 손실의 시간이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